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는요, 안과 전문의 구면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구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백내장입니다. 수정처럼 맑았던 수정체가 혼탁으로 인해서 뿌옇게 변하는 경우가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백내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백내장이 이게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백내장이 어떤 안 질환인지부터 질문을 드릴까요? 네, 우리 눈은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맨 바깥쪽에 있는 각막, 투명한 각막, 그 다음에 투명한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의 상이 맺힘으로써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과하는 과정 중에서 수정체가 혼탁되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데요. 그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구 속에 있는 수정체가 흐려지면 혼탁이 생기면 이게 백내장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수정체라는 곳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수정체를 영어로 렌즈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렌즈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즉, 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눈에 들어온 빛을 초점을 맺혀서 망막에 맺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카메라의 줌 기능과 같은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납작해져서 멀리 초점을 잘 맺을 수 있게 하고요. 가까이 볼 때는 또 수정체가 뚱뚱해져서 볼록해짐으로써 가까이 있는 사물도 잘 볼 수 있게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백내장이 생기면 초점이 맺혀지는 현상, 거기다가 거리 조절이 이루어지는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백내장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흔한 질병이 아닌가 싶어요.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여쭤볼까요? 노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생애에 한 번은 겪게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안과에서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실명의 1위 원인이 백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해서 40세 이상의 이 백내장 유병률이 40.2%, 60대 이상에서는 80.5%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흔한 질환이 백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노인성 안질환으로 이 백내장이 알려져 있어서 이게 어쨌거나 노화로 인한 병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선천성 백내장, 외상성 백내장, 특정 약물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한 약물성 백내장 등도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노년성 백내장이 맞습니다. 45세 이후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수정체 혼탁을 통상적으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제 노년성 백내장이다. 네. 이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원인들이 또 작용을 할까요? 네, 수정체가 혼탁되는 질환이 백내장인데요. 먼저 태어날 때부터 수정체가 뿌옇게 태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투명한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경우를 외상성 백내장이라고도 하고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장기간 점안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약물성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백내장이 일찍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백내장과 노안을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두 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안과 백내장은 둘 다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노안은 수정체가 탄력을 잃어버리면서 딱딱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데를 볼 때 조절 기능, 뚱뚱해지는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게 노안이고요. 백내장은 전체적으로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이 되는 것이라서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멀리도 뿌옇게 보이는 증상, 초점이 잘 안 맞게 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안과 백내장은 같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별개의 질환은 아니지만 증상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군요. 노안은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고, 이제 백내장은 전체적으로 시야가 좀 흐려지는 건데, 그러면 흐려지는 게 지금 백내장의 증상이잖아요. 이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백내장이 진행되면 대표적으로 뿌옇고 탁하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집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색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 부분적인 혼탁이 있을 경우에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수정체의 중심부를 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발생하는 핵경화 백내장의 초기에는 눈이 근시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이전보다 잘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데가 원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신문이 잘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잘 보이게 된다면 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백내장 초기 증상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의심을 해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좀 급하게 또 병원을 찾아가셔야 하는지도 좀 더불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어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쉽게 백내장을 의심하게 되고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냥 노안 증상이 아닌가, 또 자연스럽게 그냥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최근에 자주 안경 도수가 변해서 안경을 자주 바꿔야 되는 경우나 어두운 곳에서보다 밝은 곳에서 사물이 더 흐리게 보이는 경우는 백내장을 의심하고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주맹이라고 하죠. 낮주자, 안 보일 맹자를 써서 오히려 낮에 안 보이는 경우들이 백내장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일상생활에 뭐 이렇다 할 지장은 없어서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않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방치를 하면 혹시 다른 문제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고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정기적인 안과 진료를 받지 않아서 백내장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된 성숙 백내장의 경우는 혼탁된 수정체가 너무 단단해져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쉬운 수술, 즉 초음파로 핵을 잘게 조각내서 흡입하는 초음파 유화술이 불가능하여 핵을 통째로 꺼내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감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도 물론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치료를 미루면 미룰수록 치료하는 자체도 좀 어려워지고 치료 후의 예후도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녹내장 같은 그런 다른 안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대표적인 경우가 원시가 심한 분들, 즉 눈이 작고 근거리 시력 저하가 일찍 오는 원시 안에서는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되면 수정체가 더더욱 두꺼워져서 홍채를 앞으로 밀고 방수가 배출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방수는 뒤쪽에서 만들어져서 앞쪽에 있는 하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수정체가 뚱뚱해지면서 점점 단단해지면서 방수 배출로가 줄어들면서 막히게 되는 급성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방수 배출로가 막히게 되면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속발성 녹내장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백내장이 초기라도 전방 부분이 많이 좁아져 있다면 녹내장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찍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 등에서도 백내장이 있다면 수정체가 뿌옇게 되어 망막의 병변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백내장 치료하면 수술부터 좀 떠올리는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백내장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안약을 사용하는 약물 치료는 시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백내장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진행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다가 더 불편해지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보통은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때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주관적인 말이고요. 안과 임상에서는 교과서적으로는 실제 시력이 안경을 끼고든 끼지 않고든 1.0까지 잘 교정되던 눈이셨다면 교정 시력으로 0.5 이하가 되는 경우를 그런 경우에는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령 인구의 사회생활도 왕성해지는 요즘의 사회에서는 좀 더 선명하고 편안하게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한 정도를 미리 반영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최근에는 수술을 좀 더 일찍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 이 치료할 때 노안까지 한꺼번에 같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는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가까운 거 볼 때 뚱뚱해져서 가까운 거를 보게 하고 멀리 볼 때 납작해져서 멀리를 보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를 넣게 되면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 한 곳만 잘 보이게 됩니다. 가까운 데를 잘 보게 만들어 놨다면 가까운 데는 잘 보지만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셔야 되고요. 멀리를 잘 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책이나 글씨를 볼 때 돋보기 안경을 쓰셔야 잘 보이게 됩니다.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 또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이렇게 2중이나 3중으로 초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경이나 돋보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면서 멀리 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근거리도 중요하게 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각막 난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막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난시를 교정해 주지 않게 되면 안경을 쓰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각막 난시를 인공수정체로 난시용 인공수정체로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통하면 백내장과 노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질환 치료와 더불어서 시력 회복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시력도 좋아지고 뿌옇던 그 시야까지 거치면 얼마나 그 개운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그 수술을 얼마나 잘 보일지를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시력은 어느 정도나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혼탁해진 수정체를 맑은 인공수정체로 교체했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부터는 환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안과적인 문제가 없이 예후가 좋다면 정상 시력, 즉 1.0에 가까운 시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각막 난시가 술전에 있었던 분들은 난시용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안경을 벗고도 1.0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경 교정 시력, 즉 난시를 교정했을 때 시력이 1.0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이면 훌륭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1.0 이상의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환자분 스스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치료 후에 어떤 관리사항 혹은 주의사항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백내장 수술은 눈 속 수술이기 때문에 눈 겉에 수술하는 라식이나 라섹과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수술하면서나 수술 후에 감염 및 염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안 대신에 물수건 세안을 하시거나 특히 이제 머리를 감으실 때도 뒤로 누워서 다른 사람이 감겨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격한 운동과 음주는 약 한 달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재발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까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까?
백내장은 수정체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눈 속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또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기 때문에 다시 백내장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이유가 후발 백내장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할 때 인공 수정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투명한 훈항이라고 하는 얇은 막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 투명한 막이 수술 후에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뿌옇게 혼탁되는 훈항 혼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레이저로 훈항 혼탁을 제거함으로써 즉 후발 백내장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밝은 시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을 치료하고 나면 재발은 없지만 후발성 백내장이 새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자, 그렇다면 사실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관리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백내장을 예방하고 시력 저하를 좀 늦출 수 있는 관리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백내장을 확실하게 예방해주는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수정체를 뿌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특히 적도 지방에서 서퍼들, 특히 이제 적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들은 백내장이 조기에 심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 선글라스나 모자, 우산, 양산 등을 통해 자외선을 막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도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피하시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환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백내장을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C나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좀 좌절을 했거든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 지금 부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백내장이 발생을 안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예방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하고 그리고 일단 빨리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구면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